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단어 들어갈 차례고요. 문법 특강은 보강이 없어요. 특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2주에 주 2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강은 좀 어렵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매번 수업을 다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부터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13페이지고요. 자, 지금 단어,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형태소를 나눠놨어요. 자, 밑으로 보면 자, 형태소는 크게 기준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거 그리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 거.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쓰일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사들 여기 보시면 체언, 수식언, 감탄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자립 형태소는 단어다. 자립 형태소는 단어가 됩니다. 의존 형태소 중에서 이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합니다. 이따가 우리 품사 볼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요 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 하면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란 단어가 그 전에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형식적인 의미만 표시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혼자 쓰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쓸 수도 있고 혹은 혼자 쓸 수는 없지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는 의미는 있으나 혼자 쓸 수가 없는 형태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도 뒤에 오는 단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그냥 올리고 뭐 의미가 있는 애가 왔다 그러면 음끝을 하고 올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어떻게 형태소를 나누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밑에 보면 어간 그리고 어미,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용언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까지가 어간,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부르는데 이 어간 안에서도 근이라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애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간과 어근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하고 미의 짝은 어간하고 어미의 짝이에요. 얘네 둘이 짝인데 얘네들은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를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간과 어미의 짝을 나눌 때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단어를 활용할 때, 용언을 활용할 때 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어근은 짝이 접사예요. 이건 단어를 형성할 때 만들어요. 그래서 근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단어 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올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간, 미 이렇게 활용할 때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형태소로 나눌 때는 뜻이 변하지 않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뜻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책가방 같은 경우에 우리는 책과 가방을 나눠서
따로따로 쓰기도 하죠. 그러면 책도 의미가 있고 가방도 의미가 있어. 따로따로 쓰기도 해. 그러면 두 개를 나눠줄 수 있어요. 각각의 형태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푸르다 같은 경우에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이 나눠져요. 우리는 이 나누는 것을 형태소로 나눠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푸르다, 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푸르다의 디귿, 그래서 이 뒷부분, 그 말이 꼬이지? 이 뒷부분이 어미.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것도 형태소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봐주세요. 여기. 자,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다. 자, 이걸 나눠볼 거야. 자, 하늘하고 이는 따로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과 이를 나눠줄 거야. 그리고 기분이 같은 경우에도 기분과 이를 나눠줄 거야. 자, 근데 하와 늘을 나눴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럼 나눌 수가 없어요. 기분도 마찬가지죠. 기와 분을 나눠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기분 하나로 냅둬야 돼. 그런데 맑아서나 좋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랬죠. 맑다, 맑고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어간하고 어미하고 좋다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변하는 부분 이렇게 어간과 어미를 나눠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리고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우선 뜻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볼게요. 뜻이 있으면 실질. 이는 혼자만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형식. 자, 여기도 어간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실질. 뒤에 어미는 형식. 요렇게. 자, 그러면 의존이냐 자립이냐 요걸 나눠볼게요. 자, 기분 혼자 쓰일 수 있죠? 그럼 얘는 자립이야. 근데 이는 혼자 쓰일 수가 없죠. 그럼 의존이야. 자, 좋다의 요 발음을 주의해야겠네. 조히읗 요 부분은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의미는 있지만 혼자 쓰일 수 없어서 의존. 요 뒤에 어미는 당연히 의존. 자,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소로 나누는 이유는 활용을 했을 때 어간과 어미로 나누는 것, 그리고 단어가 두 가지 만들어져 있을 때 그걸 또 나누는 것.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형태소를 넣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어질 부분은 품사 들어갈 거고 단어의 형성으로 이어질 건데 그 부분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품사 볼게요. 자, 품사에는 우리 국어의 품사는 9가지가 있어요. 구품사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 3가지로 품사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기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하면 가변어고요.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서 변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변어, 용언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서술격 조사이다. 얘만 활용을 할 거예요. 나머지 조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애들을 우리 체언이라고 만들어놨고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 수식언, 따로 쓰일 수 있으면 독립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관계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활용을 하면 용언.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우리 다음 시간에 문장이라고 하는 챕터를 들어갈 건데요. 얘네들이 문장에서 주성분 역할을 해요.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체어는 중요한 몸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명사는 이름 명자를 쓰기 때문에 사물을 나타내는 이름을 나타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명사들도 좀 종류가 다양하죠. 우선 보통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거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명사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뭐 구름, 아까 했던 하늘 이런 것들. 자, 고유명사는 뭐 대한민국 이렇게 고유한 것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립명사는 말 그대로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의존명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의존명사. 의존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의존성이 강한 명사야. 그래서 의존명사는요. 반드시 앞에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혼자 쓰일 수가 없어서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이렇게 짝을 볼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 있잖아요. 뭐 한 장, 두 장 할 때의 장,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의 켤레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에 들어갑니다. 의존명사는 우리가 조사를 같이 쓰면서 하나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서술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명사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면 서술어가 되니까 그렇게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봉사 중. 요 중도 우리가 의존명사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 할 때 이 수 요것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리고 예쁜 척 하지마 할 때 척 요것도 의존명사. 자, 우리가 문장에서 있다가 우리 뒤에 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그 의존명사 보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 의존명사는 명사긴 하지만 혼자 쓰일 수 없으니 앞에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대명사로 넘어가 볼게요.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사물대명사, 처소대명사, 그리고 여기에 뭐 제귀대명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쉽게 얘기해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나, 너, 그, 그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사물대명사는 이, 그,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거, 저거 이렇게. 처소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 그리고 재귀칭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말이죠.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미지칭은 말 그대로 미지,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말 누구. 자, 부정칭, 정해놓지, 안 왔다. 정해놓지 않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 이제 아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집에 누구 있어? 라고 했을 때 집에 누구 있는지 모를 때 누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가 밑에서 전화를 하는 거지. 집에 누구 있니? 뭐 오빠랑 아빠 있어요. 야 아무나 내려오라 그래. 엄마 힘들어. 그럴 때 이 아무가 부정칭. 아빠든 오빠든 정해놓지 않을 때 이때 아무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재기칭이라고 하는 건 이제 3인칭 중에서도 재기칭은 3인칭 주어를 다시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당신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희들. 이거는 나를 포함한 우리를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아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스스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우리 잘 쓰고 있는 말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라는 말이 있고 그 중에 미지칭과 부정칭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서로 내려가 볼게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양수사는 양을 나타내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양, 순서 이렇게. 자, 우리가 수사에는 고유어 계열이 있고 한자어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어는 0부터 99까지 0부터 99까지 99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시는 고유어로 부르는데 분이나 초는 시간 잴 때 분초는 한자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되게 어려워해. 뭐 짜증을 내더라고. 한시라고 했으면 한 분 왜 아니냐고. 제가 우리 남편 조카들이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짜증을 한번 내시더라고요. 우리 조카들께서 1시 1분 왜 분은 왜 한자어로 얘기하냐고. 일관되지 않아서 헷갈린다고 짜증을 내더라고. 시는 고유어, 분초는 한자어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서수사도 마찬가지로 고유어 계열이 있고 한자어 계열도 있어요. 자, 순서를 나타낼 때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는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유어 계열이고요. 한자어 계열에서는 제1, 뭐 제2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한자어 계열입니다. 자, 수사, 대명사, 명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언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조사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체언에는 조사를 붙인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조사 붙여서 씁니다. 자, 수식어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수식어는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 꾸며준다는 뜻이고요. 자, 관형사는 오로지 체언만 꾸미게 됩니다. 자,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어려운 말 뭐 지금 다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시관형사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 집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시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상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새 집, 새, 그때 새, 그리고 헌집 할 때 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수관형사는 아까 뭐 한 장, 두 장 얘기했었을 때 그 장이 의존명사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오는 애들이 다 수관형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할 때 한, 두 장 할 때 두 이런 것들이 이제 관형사, 수관형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관형사하고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수사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체언을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라 그랬냐면 조사를 붙여서 쓴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수식어는요. 조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조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꾸며주는 수관형사다라고 보죠. 그럼 하나의 장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는 수사가 되는 겁니다. 왜? 조사가 붙었거든요.
대명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집이라고 했을 때 이 그가 지시관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집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그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체언과 수식원이 헷갈린다. 그럼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부사로 넘어가 볼게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민다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100% 용언은 아니에요. 주로 용언을 꾸미고 거기에 플러스 관형사도 꾸며주고요. 같은 부사도 꾸며주고 가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서 우리는 기초반이니까 처음이니까 자, 우선은 용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용언은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 형용사. 그러니 서술어랑 짝이 되면 부사입니다. 자, 관형사는 우리가 문맥적인 부분에서 어떤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관형사에 들어가고 부사는 어떻게의 해석이 되는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시부사 마찬가지로 자, 성상부사 마찬가지고 문장부사는 문장을 다 꾸며줘. 그래서 용언, 관형사, 부사, 명사 거기다가 플러스 문장까지. 자, 접속부사는 문장부사에 들어갑니다. 접속부사 우리 쉽게 접속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뭐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다 접속어, 접속부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성어랑 의태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 상징어 이렇게 불렀잖아요. 문학에서. 걔네들이 다 부사입니다. 문장에서는. 자, 우리가 수식어는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사는요. 보조사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 이거는 조사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고요. 문장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다 꾸며주기 때문에 위치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식어는 꾸밈을 받는 단어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언 다음에 꾸밈을 받는 단어. 관형사다 그러면 관형사 다음에 바로 체언이 나와야 하고 부사다 그러면 부사 다음에 바로 용언이 나오는 식으로 항상 짝을 맞춰서 같이 다녀야 해요. 그런데 문장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위치가 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자, 독립언. 독립해서 쓰이는 단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독립언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쉼표해서 끊어주는 그런 문장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 부분에 감탄사 들어가고요. 놀랐다, 뭐 느꼈다, 불렀다 다 들어갑니다. 대답하는 것도 들어가고 지금 저처럼 이것도 다 감탄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어는 역시 조사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사는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감탄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감탄사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명호야 라고 부른다. 선생님 부르는 것도 감탄사라면서요. 그런데 명호야 같은 경우에는 명호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명사에 들어가죠. 거기에 야는 부를 때 쓰는 혹격조사라고 해서 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품사가 두 개가 다 다른 애가 붙어 있는 거야. 이럴 때는 감탄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끊어서 문장에서 끊어서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청춘 느낌표 빵 하고 끊었어. 그리고 문장이 시작돼. 그렇다 하더라도 품사라는 면에서 봤을 땐 얘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시어로 보여주는 이런 단어들도 감탄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품사로 다시 따질 수 있다라고 하면 감탄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연.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단어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조사가 없으면 관계를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혼자 쓰일 수는 없지만 단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사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우선 격조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격조사는 자격을 주는 거야. 어떤 자격이냐면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주격, 주어를 만들어주고요. 목적어 만들어주면 목적격, 서술어 만들어주면 서술격, 그리고 보어 만들어주면 복격, 그리고 부사 만들어주면 부사격, 관형사를 만들어주면 관형격, 거기에 하나 더 이제 혹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주격조사에 주로 쓰이는 것은 이와 가, 그리고 어떤 단체다 그러면 어디에서, 높임말이다 그러면 깨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은 쉽죠. 을을. 서술격 조사 아까 있었죠? 제가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이다. 자, 복격 조사에 이와 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하나, 의, 혹격 조사 부를 때 누구야, 뭐뭐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제가 부사격을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부사격은 너무나 많아요. 자, 많은 것들 중에서 추려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서술격 조사 하나니까 좀 알아두시고 목적격 조사도 하나죠. 자, 좀 몇 가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주격 조사에도 이가가 있고요. 복격 조사에도 이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 자, 주격 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거고 복격 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보어에는 이 가를 쓴 단어 뒤에 서술어, 되다, 그리고 아니다를 반드시 같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가를 쓰지만 복격 조사를 쓴 단어 뒤에는 되다, 아니다가 같이 나올 거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고 이게 보어인지 주어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장 성분 하면서 요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자, 격조사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보조사. 보조사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격조사 다음에 보조사가 붙어요.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격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만 보여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조사에서 제일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은, 는. 얘네들. 나는, 너는, 우리 학원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은는. 주어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 얘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격조사가 빠지고 보조사만 붙어있는 형상이었어요. 은는은 꼭 기억하세요. 보조사입니다. 이거 주격조사라고 했다가 틀리시는 분들 많아요. 2학년, 3학년 돼서도 이거 기억 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자, 보조사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은, 그리고 만, 도, 요. 요 네 가지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그냥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조사, 은만도요, 은만도요, 요것만 외워요. 나머지도 많은데 우선 요것만 외워둬도 잘하시는 겁니다. 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 그 다음에 마지막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접속을 시켜주는 거야. 뭐랑? 단어랑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와,
과예요.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대화에서 많이 쓰는 거는 와랑 과보다는 랑, 나랑 너랑 할 때 랑, 그리고 뭐 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다 접속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접속조사랑 부사격조사랑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부사격조사에도 와랑 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맥에서 봤을 때 A와 B 이렇게 나란히 단어가 있어. 그럼 접속조사라고 보셔야 돼. 그런데 A와 서술어 이렇게 단어가 안 나오고 뒤에 서술어가 나왔어. 서술어랑 짝이야. 그러면 얘는 부사격조사라고 보셔야 돼요. 자, 구분법 말씀드린 거야. 나란히 단어가 나와 있으면 얘는 접속조사야. 그런데 서술어랑 짝이 되게 만들어 놨어. 그럼 걔는 부사격조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너와 다르다. 자, A 단어 나왔죠? 그리고 얘 다르다 서술어야. 이럴 때 와는 부사격조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나 이렇게 단어들이 양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접속조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도 이제는 그냥 조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조사인지 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좀 구분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는 서로 같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격조사랑 보조사 또는 보조사의 격조사 이렇게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보조사끼리 또 겹칠 수도 있고 보조사의 접속조사까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섞여서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언으로 가볼게요. 자, 용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 쉽게 용어는 서술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어. 자,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들어가고 서술격 조사이다. 조사지만 활용한다고 써놨습니다. 자, 동사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다. 근데 타동사가 뭐냐면 우리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 나머지는 자동사. 자, 형용사에는 상질,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성상 형용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는 이그저 계열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시와 관련된 건 이그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니까 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지시 형용사에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제가 어간이랑 어미를 또 따로 써놨거든요. 오늘 어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미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맨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다의 다. 이런 끝에 오는 아이가 어말어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한다면 어말어미가 이제 다가 되는 거죠. 이 어말어미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가다, 가자 또는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말어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말어미 앞에 오는 아이가 이제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어미. 자, 우선 선어말어미는 쉽게 이제 높임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에 시제랑 높임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 높임과 시제에 관련된 것이 선어말어미에 들어갈 거고요. 어말어미는 첫 번째 종결어미.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다로 끝나면 평서문이야. 우리 배웠죠? 자로 끝나면 청유문이야. 뭐 라로 끝나면 명령문이야.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종결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결어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활용을 시켰을 때 가고 또는 가니 이렇게 뒤에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결어미예요. 연결은 대등하게 연결할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대등 종속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좀 어려운 애인데요.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전성어미는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야. 그러니까 서술어잖아요. 근데 서술어를 활용하면서 서술어지만 서술어 같지 않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성어미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다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고 싶어. 명사처럼 쓰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감 이렇게 미음을 붙이죠. 얘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야. 아니야, 나는 아니지. 자, 가다를 다시 관형사형으로 바꾸고 싶어. 뒤에 명사를 꾸며주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간 이렇게 니은으로 받쳐줄 수 있어요. 혹은 갈 이렇게 리을로 받쳐줄 수 있고. 그리고 나 부사형으로 바꾸고 싶어. 부사처럼 쓰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가게 이렇게 다른 말을 붙여줄 수 있어. 얘네들이 전성어미가 되는 거고요. 전성어미는 서술어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문장에서 다른 성분처럼 다른 품사처럼 보이게 옷만 갈아입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 이 전성어미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뒤에 접사를 할 거거든요. 그 접사도 품사를 바꿔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성어미랑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랑 구분할 필요가 또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꿈을 꾸다. 자, 이거를 내가 어미를 써서 꿈을 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꿈이랑 뒤에 있는 꿈이랑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는 접사를 쓴 거고 하나는 전성 어미를 쓴 거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자, 어미다. 나 전성 어미 썼다. 그러면 기억해야죠. 걘 여전히 서술어구나. 걔는 여전히 서술어구나. 그래서 서술어의 자리에 있는 요 아이가 전성어미,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미음을 쓴 거구나. 얘가 전성어미를 쓴 거구나. 그럼 앞에 있는 꿈은 뭐냐? 뒤에 조사를 붙였다는 것은 아예 명사가 된 거거든요. 다른 단어로 만들어준 거야. 이럴 때의 미음은 접사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전성어미는 모양은 다른 품사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접사를 붙였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단어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아예 그 품사로 사용을 하는 거야. 명사로 바꿨다 그러면 그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제 지금부터 헷갈리는 것들이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용언까지 얘기했고 우리 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만 좀 구분을 하셔도 잘 하시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게 연결어미다, 얘가 전성어미다까지 얘기를 하신다면 더 잘하시는 거죠. 자, 용어는 할 얘기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용어의 불규칙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 형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게 활용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규칙 활용이라고 하면 시옷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데 시옷이 없어졌네. 그럼 시옷 탈락. 디귿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없어졌네. 바뀌었네. 그러면 디귿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옷 불규칙. 원래는 간에 있었던 이 시옷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지만 활용하면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짓다에 어를 붙이면 지어, 밥을 지어, 집을 지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붙다. 몸이 붙다. 그럼 여기에 어를 붙이면 얘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시옷이 없어지니까 부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쓰게 되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낫다. 빨리 낫다. 여기에 R을 붙여서 쓸 거야. 자,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내주세요. 빨리, 어떻게 쓸 거야? 채팅 주세요. 그렇지. 음흠. 그죠? 자, 채팅. 자, 답을 확인하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디귿 불규칙 가볼게요. 원래 어간에 디귿이 있었거든요. 근데 활용하다 보니까 이 디귿이 살아있지를 못하고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묻다. 이거는 질문하다의 묻다예요. 그래서 물어봐 이렇게 대답하죠.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걷다. 여기에 어를 붙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 이렇게 쓰죠. 걸어가.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깨닫다. 여기에 R을 붙일 거야. 자, 저한테 채팅 주세요. 깨닫다. 어떻게 될까? 그렇지. 잘하고 있어. 깨닫다가 R을 만나면 자, 답을 확인하면요. 깨달아. 이렇게 되는 거야. 깨달아. 자,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디귿이 리을로. 자, 그런데
땅에 묻다 있을 수 있죠. 물어보다 할 때 그 묻다 말고 땅에 묻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묻어라고 규칙 활용할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야. 땅에 묻다는 규칙이야. 근데 질문하다에 묻다는 불규칙이야. 그걸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읍 받침이 모음으로 바뀌어요. 비읍이 오나 우로 교체가 되는데 양성이면 오, 음성이면 우가 돼요. 그러니까 양성, 음성은 뭐냐면 우리말에 있어서 양성은 아랑 오고 음성은 우랑 어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뀝니다. 자, 지금 보면 비읍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비읍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냐면 자, 돕의 이 비읍이 오가 되고요. 그 오가 아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와가 돼요. 자, 얘랑 똑같은 애를 하나 더 해볼게요. 요즘 너무 덥다. 자, 이 덥다에 어를 붙일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비읍이 뭐가 되냐면 이 비읍은 앞에 있는 말이 음성이니까 우로 바뀌게 됩니다. 비읍이 우로 바뀌어. 그래서 얘랑 합쳐. 그러면 그 다음에 더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워, 추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비읍 불규칙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할머니는 참 곱다. 아이고, 어가 아니고 아가 붙어야지. 자, 곱다에 아를 붙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채팅 줘보세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는 참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우리 할머니는 참 고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어서 뒤에 있는 어미랑 합쳐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르 불규칙입니다. 르 불규칙. 자, 지금 어간에 르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해. 그리고 사실은 의가 탈락하는 게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 탈락 배웠거든요. 의 탈락이 되어야 해. 근데 의 탈락이 아니야. 만약에 의 탈락이라고 하면 흘어가 돼. 흘어. 근데 지금 흘러. 리을이 하나 더 생겼어. 자, 이런 말이 어떤 게 또 있느냐. 흐르다가 흘러가 됐잖아요. 자, 요런 말이랑 또 뭐가 있냐면 기르다. 자, 기르다에 어를 붙일 거야. 그럼 뭐가 되냐? 기르어. 길어가 아니고 리을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러. 그래서 길러. 자, 기르다는 길러가 돼요. 자, 그러면 고르다. 고르다에 어를 붙이면 골라가 되는 거야. 기르다가 길러, 고르다가 골라가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빠르다. 빠르다에다가 아를 붙일게요. 빠르다에 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김경희 선생님은 어디세요? 네? 누구? 임경희. 저 뒤에 안 계세요? 그렇지. 빨라. 자, 답은 빨랍니다. 잘했어. 자, 의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의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을까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우 탈락. 아, 얘는 쉬워요. 얘 하나밖에 없어.
푸다밖에 없어. 자, 푸다만 퍼로 우가 탈락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 탈락은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옷 탈락하는 거,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 비읍이 모음으로 바뀌어서 합쳐지는 거. 그다음에 르가 리을이 되는 거. 네, 우는 요거 하나. 자,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보죠. 자, 아이고. 자, 여불규칙이에요. 요것도 쉬워요. 얘는 하다에만 활용이 돼요. 하다만 하어가 하여로 됩니다. 원래는 어를 붙이면 어미가 그대로 어여야 하는데 어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미 불규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러 불규칙이에요. 우리 이르어 어를 붙였는데 어가 러로 바뀌는 거야. 어가 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르다에 지금 보시면 뜻이 도착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 어디에 이르다 이 뜻이에요. 일러 바치다 할 때 그 이르다가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러 불규칙 해당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푸르다. 자, 푸르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푸르 그대로 두고 어만 바뀌는 거야. 어가 러로 푸르러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누르다. 자, 누르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채팅 주세요. 어미만 바뀌는 거야. 그렇지. 좋아. 자, 누르다에 누르는 그대로 두고 어미만 바뀌어야 돼. 어미만 바뀌어야 돼. 자, 어미만 바뀌어야 돼. 누르 그대로 두고 어가 러로 바뀌어야죠. 누르러. 자, 눌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거는 러 불규칙가 아니지. 걔는 뭘로 들어가야 돼? 저 위에 르 불규칙으로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누르다는 무슨 뜻이냐면 색깔. 누르스름하다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으로 누르다 이 뜻이면 얘가 눌러가 되는 게 맞죠. 얘는 르 불규칙에 들어가는 거죠. 달라. 자, 그 다음에 오 불규칙 얘 하나예요. 달다. 이 달다는 무슨 뜻이냐면 요구하다라는 뜻이야. 요구하다.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죠. 옛날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극이거나 이럴 때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단어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 불규칙으로 넘어가서 히읗 불규칙은 히읗이 없어지고요. 어미가요. 어미가 에나 예로 바뀌어요. 파랗다는 파래, 하얗다는 하얘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 파랗다, 하얗다 한 것처럼 까맣다도 해볼까요? 자, 까맣다 여기에 알을 붙여볼게. 자, 그럼 뭐가 되니? 알을 붙이면 레 이렇게 됐었죠. 파랗다가 파래가 된 것처럼 얘는 까매 이렇게 돼야죠. 까매. 자, 그러면 빨갛다 한번 해보죠. 자, 빨갛다에 알을 붙이면 빨개 이렇게. 자, 그럼 노랗다 한번 해볼게. 똑같이. 자, 노랗다에 알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채팅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자, 얘는 노래. 이렇게 돼야죠. 자, 활용을 하는 것에서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보조용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언은 용언인데 말 그대로 보조하는 용언. 우리가 문장에서 쓸 때 서술어가 꼭 하나이진 않습니다.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용언 뒤에 보조용언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어미인 요 어미를 쓰거나 아니면 의존명사에다가 하다, 싶다를 붙여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긴 동사인데 보조하는 동사다. 그럼 보조동사. 형용사긴 하지만 보조한다. 그럼 보조형용사예요. 보조 용어는 혼자 쓰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할 때는요. 없어도 될까? 혹은 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 먹어버렸다 같은 경우 먹는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버렸다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먹다가 본용언, 얘가 본용언, 뒤에가 보조용언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시뮬 그 클리닉 하실 때 문법 문제 그게 나왔어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형태, 뭐 그리고 본 보조. 그러니까 지금 서술어가 2개, 3개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보조가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확인하신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보조 용어는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본 용어과 보조 용어를 구분할 때 첫 번째, 혼자 쓰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본 용어는 없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보조 용언, 보다. 얘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했을 때 뭐뭐 보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해봤어요. 해보았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보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령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단순한 명령이나 질문형에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라는 명령인데 가봐 라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추측을 사용할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 했나봐, 뭐뭐 했나봐, 뭐뭐 하나봐, 뭐뭐 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할까봐 이렇게 추측을 하거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품사를 다 얘기를 했는데 자, 보조용언에도 동사, 형용사를 나누라고 하고 그죠? 그럼 동사, 형용사를 어떻게 나눌까요?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법. 동사냐, 형용사냐. 첫 번째, 현재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동사의 예, 가다. 형용사의 예, 예쁘다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다를 현재형으로 한다면 간다가 됩니다. 그리고 예쁘다를 예처럼 만든다라고 하면 예쁜다가 돼요. 그럼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청유형으로 바꿔보는 거죠.
자, 가다의 청유형 가자 됩니다. 근데 형용사는요. 야, 우리 좀 예쁘자. 받아줄 수 없어요. 세 번째, 명령형. 명령을 해보는 거죠. 자, 가다의 명령. 가라. 말 되지요? 그런데, 야, 너 지금부터 좀 예뻐라. 예뻐라. 명령을 내렸어. 그렇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저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뭐 하려고를 한번 붙여보는 거야. 그럼 가려고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예쁘려고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동사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썼을 때 말이 될 거고요. 형용사는 안 됩니다.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형태소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품사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죠? 우리 뒤로 넘어가서 그 연습 문제 중에 몇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여러분들 교재 18쪽 18쪽 여기죠. 자, 18쪽에 4번 같이 해드릴게요. 여기. 자,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요거 같이 해드릴게요. 형태소 분류해봅시다. 자, 지금 형태소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면 기분, 참, 좋다. 이렇게. 자, 지금 어간과 어미를 나눈 거 확인되죠? 얘가 어간, 얘가 어미입니다.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 그렇지 않으면 의존이라고 쓸게요. 자, 기분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자립. 이는 혼자 쓰일 수 없어요. 의존. 참. 앞뒤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 부사 이런 애들은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요. 자, 어간은 뜻은 있지만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이 짝대기가 있으면 붙어서 써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의존, 얘도 의존입니다. 자, 그럼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분은 있죠. 실질 형태소. 이는 의미도 없어. 형식 형태소. 참, 얘는 자립이면서 뜻이 있다고 봐야 돼. 실질 형태소. 자, 어간은 혼자 쓸 수 없지만 의미는 있어요. 어미는 혼자 쓸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자, 이렇게 형식. 자, 이번에는 형태소를 한번 직접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바로 이어서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에 지금 얘가 나와 있죠.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나와 는 풋 사과를 먹었다. 다 나눴어. 자,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혼자 의미를 갖고 있고 풋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덩어리를 떼는 거야. 먹었다 같은 경우에 먹다가 기본형이죠. 그래서 어간 그리고 어미. 근데 가운데 얘가 어말어미다.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있는 얘는 선어말어미가 되죠. 엇은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술어 부분에서 기본형을 생각하셔서 따로 붙어있는 애들은 다 떼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밤하늘에 별이 많다. 어떻게 자를까요? 밤하늘은 밤과 하늘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애는 조사 자를 거예요. 자, 별이, 별, 그리고 이 자를 겁니다. 자, 많다. 어간과 어미를 나눠줘야죠.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자, 그 밑에 실질, 형식, 자립, 의존 형태소를 나눠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2번으로 내려와서 잘라볼게요.
자, 나는 솔잎을 씹어 보았다. 자, 잘라보죠. 나 자르고 는 조사니까 잘라요. 솔잎 어떻게 해야 돼요? 솔과 잎이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조사 떼주고요. 자, 씹어 같은 경우에 서술어란 말이야. 씹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씹다 어간어미 나눠줄 거고 보았다 얘도 어간과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 나눠줄 거야. 얘는 지금 다 잘리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씹어 보았다. 자, 요 문장을 따로 한번 빼볼게. 씹어 보았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요거처럼 얘도 씹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고 얘도 보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용언에 용언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씹어 보았다 같은 경우 의미가 큰 것은 씹다. 보았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씹다 부분이 본용언 그리고 뒤에 보았다가 보조용언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씹다 뒤에 어가 붙어 있죠? 뒤에 있는 용언과 연결해주는 어미이기 때문에 요게 연결어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자, 3번으로 가서 또 잘라볼게요. 자, 3번.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갔다. 친구 잘라요. 친구 같은 경우 친과 구를 따로 자를 수는 없어요. 의미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자를 수 없어. 자, 조사 자르고 이야기 한 덩어리죠. 조사 자르고 자 하면서 여기도 기본형이 하다니까 어간과 어미를 잘라줘야 돼. 그리고 학교 그리고 조사 자르고 갔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형이 뭐예요? 가다예요. 그러면 가다에 뭐가 들어갔냐? 아시 들어갔어. 조사 선어말어미 조사란다. 시제 선어말어미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갔다 같은 경우 형태소를 나눌 때는 가, 앗, 다. 짝대기 양쪽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 7번 문제 해볼게요.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자, 호랑이 끊고 가 조사니까 끊고. 자, 사냥꾼 사냥이란 단어가 혼자 있으니까 사냥에서 자르고요. 꾼 자를 거고 에게는 조사 잘라요. 자, 잡히다는 잡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잡다에 희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다 잘라줘야 돼. 자, 지금 이 문장은 우리가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얘기할 피동형 문장입니다. 피동형 문장. 그래서 피동문을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희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아닙니다. 얘는 접사입니다. 자, 얘가 왜 접사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형태소 우리가 나눠봤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품사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28쪽. 여러분은 교재 28쪽. 자, 28쪽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단어 품사를 적어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품사를 한번 잘라서 볼게요. 자, 단어를 분석합니다. 자, 형태소가 아니라 단어로 분석하라고 써져 있죠. 단어로 분석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립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우리가 형태소로 했을 때 이 도착했다 같은 경우에는 도착, 하았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형태소로 하면. 근데 단어로 했을 때는 한 덩어리로 품사로 분석해라 라는 말인 거야. 단어는 곧 품사 분석. 자, 그럼 1번 같이 해볼게요. 와, 감탄사 따로 썼죠? 지금 끊어져 있는 거 확인되죠?
아침 혼자 쓸 거야. 그리고 의미가 있어. 얘는 명사야. 그럼 의는 뭐냐면 이 의는 햇살을 꾸며주도록 만들기 때문에 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 위에는 그냥 조사라고만 써져 있는데 일부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햇살. 얘는 명사겠죠?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거야. 근데 이 조사는 밝다와 짝이 돼요. 햇살이 밝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주격 조사입니다. 주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참. 참은 밝다를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밝다. 자, 밝다는 품사가 뭘까요? 밝다는 형용사. 자, 햇살이 밝다는 거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똑같은 밝다인데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아침이 밝아온다 할 때.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과정이 떠오른다. 그럼 걔는 동사. 근데 얘는 그냥 햇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형용사로 쓴 거예요. 자, 똑같은 밝다지만 문맥에 따라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같이 할게요. 우리 할 얘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교재 16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쪽으로 돌아갑니다. 왜 안 되지? 16쪽. 자, 이번엔 단어의 형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품사 얘기하면서 용언, 활용 얘기했었고 어간과 어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번에는 형성, 다른 단어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번엔 어근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일 때, 어미는 상관없어요. 뜻이 있는 부분이 하나면 단일어예요. 자, 복합어는 두 가지 이상이 겹쳐진 말입니다. 자,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우리 지난번에 사이소리 현상 했던 거 기억나나요?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이 합성어였어요.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이 합성어. 뜻이 있는 두세 개의 단어가 합쳐질 때 사용한다는 거죠. 어근 플러스 어근. 자, 우선 파생어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중심, 접사는 거기에 뜻을 더해주는 주변 부분이에요. 앞에 붙으면 접두사고요. 뒤에 붙으면 접미사예요.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역할만 하고요. 접미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까지 해요. 아까 전성어미 얘기하면서 접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부릅니다. 혹은 뭐 굴절 접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배적 접사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접사가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니까. 자, 제가 넓다, 넓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나요? 어근에 접사를 붙였어. 그래서 넓이. 이 넓이는 명사가 되죠. 자,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자,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자, 한 가지 더 해보면, 자, 달리기. 자, 달리기도 달리다의 기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많이 쓰는 단어. 공부해라 많이 들어봤죠? 공부하다. 자, 공부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에 하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하가 접사야. 이게 붙어서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 뭐가 되죠? 동사가 되죠. 있죠? 자, 사랑스럽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에 스럽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넘어가서 합성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파생어는 접사를 붙여서 만들잖아요. 접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지금 풋 여기 보시면 짝대기 붙어 있는 거 보이죠? 혼자 쓰일 수가 없는 거야. 자, 합성어 설명드릴게요. 어근 플러스 어근, 이게 합성어입니다. 뜻이 있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이 두 개의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이 되면 대등합성어. 한쪽이 꾸며준다 그러면 종속합성어. 아예 다른 의미가 됐어 그러면 융합합성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손 플러스 발. 그럼 손과 발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대등. 자, 책가방. 가방은 가방인데 책을 담는 가방 이렇게. 그러면 한쪽이 꾸며주는 거야. 그다음 바늘방석. 바늘과 방석을 합쳤어. 근데 정말 바늘 꽂은 방석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면 이건 융합합성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대등이냐 종속이냐 융합이냐 이 얘기는 중학교 때 이미 하고 온 거예요. 자,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통사냐 비통사냐 요게 더 중요해요.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일반적인 합성어야.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에 맞게 그리고 연결어미 사용해서 제대로 들어간 게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렇지 않고 순서가 맞지 않거나 연결어미가 없거나 이럴 때는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의 세 가지 유형 중요하니까 암기해 주세요. 자,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다. 자, 통사적이라면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언에서 합쳐줄 때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를 합쳐야 되는 거지. 자, 덮밥. 제육덮밥, 오징어덮밥. 저도 좋아하는데. 자, 덮다라고 하는 용언이 밥이랑 합쳐진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이에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덮밥. 색깔이 다르네요. 자,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형사형 어미 은이 있어야 돼. 그 덮은 밥 이렇게 꾸며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은이 지금 없는 거야. 이러면 비통사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우리 아까 예를 봤었죠. 그때는 연결어미가 있었단 말이야. 연결어미가 있게 가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비통사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검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 검고 불다.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럼 비통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경우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가 해야 돼요? 관형사가 해야 돼요.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통사에 들어가는데 부슬비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지. 부슬은 부슬부슬이라고 하는 부사란 말이야. 근데 비를 꾸며주게 만들어놨죠? 이럴 땐 비통사가 됩니다. 우리 통사에 통사냐 비통사냐 요거를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늦잠. 자, 앞에 늦다 라고 하는 용언이야. 그게 명사 잠이랑 합쳐져.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늦은 잠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비통사야. 됐죠? 자, 그리고 낯설다. 이건 어떨까? 낯, 명사 뒤에 서술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격조사 이가 생략됐다라고 한다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 우리말 어순에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통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건 어떨까? 본받다. 본받다.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본을 받다. 목적격 조사가 지금 생략돼 있어. 그러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순서 어때요? 우리말 순서에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통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해볼까요? 오르내리다. 얘는 어때요? 오르다랑 내리다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용언 플러스 용언이야. 합쳐질 때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오르내리다는 비통사에 들어가. 그죠? 자, 굶주리다. 어때? 굶다, 줄이다. 합쳐진 거야. 그러면 굶고 줄이다. 얘도 역시 연결어미가 없어. 그럼 비통사야. 있죠? 자, 새해 어때요? 새해. 우리 몇 달 안 남았어. 새해가 되려면. 자, 새해. 새는 관형사야. 해는 명사야. 그럼 관형사랑 명사랑 합쳐졌어. 명사는 관형사가 꾸며주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얘는 통사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비통사적 합성어 세 가지 유형을 먼저 암기하고 그것에 대한 예를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합성어까지 봤는데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우리가 한 개씩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 기본형은 놀다예요. 그죠? 놀다의 어근 여기에 이 그리고 터 이렇게 뭐랑 뭐가 먼저 합쳐졌을까? 놀다와 이가 먼저 합쳐졌을 거야. 그러면 이 이는 혼자 쓰일 수 없는 접사기 때문에 접사를 붙여서 만든 파생어였을 거야. 근데 이 파생어에 터라고 하는 어근을 또 합치는 거야. 그러면 파생어는 하나의 또 다른 단어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어근이라고 보셔야 해요. 파생어가 됐다? 그건 어근이란 뜻이야. 그래서 결국 어근 플러스 어근이 돼버리니까 놀이터는 결국에는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처음에는 파생어, 거기에 더 붙여서 막 결국은 합성어가 된다.
그래서 합성어가 뭐 처음부터 어근 이건 아니고요.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파생어였던 것이 다시 어근과 합쳐질 때도 합성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쪽. 자, 21쪽을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접두 파생어인지 전미 파생어인지 나눠 놓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갔는지 뒤로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해볼게. 자, 울리다는 울다가 기본형이죠. 기본형을 먼저 생각해야 돼. 기본형을 생각하고 어디로 들어갔을까? 자, 울리다는 지금 울다가 기본형이니까 그 어근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리가 접사인데 여기 뒤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돼? 전미사. 그래서 전미파생어에 1번이 들어가는 거야. 자, 새까맣다. 자, 새까맣다. 기본형 까맣다. 그러면 기본형 앞에 들어가 있는 새. 그죠? 새가 접사고 앞에 들어가 있어. 그럼 걔는 접두사, 접두파생어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12번 군침. 자, 여기에 군이 붙은 거야. 이 군은 침 앞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들어가니까 접두파생어. 자, 근데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군침은 쓸데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건 어때? 군밤. 얘는 무슨 뜻이죠? 군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파생어에 군침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의 접사 군이랑 달라요. 이 군은 접사 군이 아닙니다. 그럼 요거 형태소 어떻게 나누냐? 형태소로 나눌 때는요. 굽다의 어근 살려주시고 거기에 니은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밤이어야 해. 자, 그래서 비읍이 탈락하고 이 비읍 자리에 니은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어다. 자, 굽다라는 의미가 있는 군이다. 그러면 굽다를 살려야 돼요. 얘는 합성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2쪽 1번 한번 볼게요. 자, 어근, 그리고 품사까지. 보자. 평화롭다. 평화롭다의 어근은 평화겠죠. 의미가 있는 부분. 평화 혼자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접사, 롭이 붙은 거야.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되니? 형용사가 된 거야. 그러면 품사가 바뀐 거야. 자, 높이 아까 했었죠. 품사 어근만 찾는 거야. 어근. 그러면 높. 요것만 쓰면 돼. 높. 여기는 이제 형용사였어. 근데 이라는 접사를 붙인 거야. 그럼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뭐가 됐니? 명사가 됐어. 요렇게. 자, 품사가 바뀌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잠. 자, 품사. 기본형 자다에서 와야죠. 자다 이제 동사였어. 여기에 미음을 붙여. 그래서 뭐가 됐어? 명사가 됐어. 자,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자, 접사가 결합해서 품사가 바뀐 단어에 표시해 보자. 자, 요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자, 나란히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나란히는 기본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기본 단어는 나란하다였습니다. 나란하다에 희가 붙은 거야. 그러면
그네. 히가 붙었죠. 얘도 그러면 용언에서 부사가 된 거니까 품사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 자, 걱정스럽다는 어때요? 걱정에 스럽이 붙은 거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도 역시 바뀌었어. 자, 열리다는 어때요? 기본형이 열다. 자, 리라고 하는 접사가 붙긴 했습니다만 열다도 동사 그리고 열리다도 동사 품사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자, 접사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다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놈 해보자, 자주. 자주는 어떠냐? 자주는 잣다에 우가 붙었습니다. 잣다에 우. 그래서 이 지읒이 이 우 비어있는 자리로 올라간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 접사들이 대부분은 모양이 살아있죠. 우리가 이 많이 같은 경우에도 많다에 이가 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대로 살았어. 여기 받침도 그대로 살았어. 근데 얘는 받침이 그대로 올라가서 발음 나는 대로 써져 있어요. 이건 한글 맞춤법에 쓰여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나 히, 이런 애들 말고 자주 쓰이지 않는 접사들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써. 어차피 몇 개 안 쓰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규칙이 또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 그래서 얘는 발음 나는 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우 같은 놈들.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웅을 붙여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 잘 쓰는 지붕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도 비읍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나, 웅 이런 애들은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님을 맞다. 여기에 웅을 붙이면 손님을 마중 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발음 나는 대로. 자, 이런 애가 또 뭐가 있냐면 묻다. 땅에 묻다. 거기에 엄이라는 애가 있어요. 엄이라는 접사가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발음 나는 대로 무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주 쓰이지 않는 접사들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어요. 나머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공유 중지. 아니, 카메라 다 어디 갔어? 카메라 켜라 그랬잖아. 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푸셔가지고 요거를 저한테 확인 받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원했던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단어 부분 여러분들 교재에 연습 문제 있는 거 뒤에 답지도 다 있어. 제가 다 하나하나 쳤어. 그거를 다 채점하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오셨을 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확인할게요. 28쪽까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방학이니까 요 정도는 또 숙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녹화본 있어요. 녹화본 드릴게요. 필요하면 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드릴게요.